자, 이 패턴 4에서의 그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요. 이 주어 비동사 이 기본 패턴에 수식어로요. 이 부정사, 동명사, 분사, 그 다음에 이제 접속사 주어 동사의 말에 이런 수식어 말의 모양이 이제 붙는다는 거거든요. 요게 이제 이 패턴 4의 키포인트인데, 근데 이 부정사부터 해서 이제 이 동명사, 분사, 접속사 주어 동사는 일단 이 부사구, 전치사, 전치사구 요런 패턴이 이제 먼저 형성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 말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말에서 비동사와 이제 요런 부사, 전치사, 구 이렇게 요 말에 이제 그 기본으로 해가지고 수식어로 이제 부정사부터 이 접속사 조동사의 그 수식어 말이 붙는 이제 그런 패턴이거든요. 이 패턴 4는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자, I'm here to pick up my son. 저는 내 아들을 데리러 여기에 왔습니다. 이때 I am here 할 때 이제 I am 중심 문장에 이제 here 부사 왔어요. 요거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to pick up my son 해서 이 부정사구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 다음에 he is in custody. 그가 구금되어 있습니다. 비동사 뒤에 이렇게 in custody 전치사구가 왔어요. 그리고 이제 for driving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그러니까 취중 중 술을 먹고 for driving 운전한 이유 때문에 그가 구금이 됐습니다. 이때는 이제 이 전치사하고 이제 이 동명사, 이게 동명사거든요. 물론 이 전체로 보면 이거는 이제 그 전치사 구입니다만은 이거는 동명사 용법으로 봐야 돼요. 여기다면은 여기 이제 그 전치사 뒤에 이렇게 여기는 이제 to pick up이 부정사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driving이라는 이제 그 이 동명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은 전치사 구의 모양이지만 요거는 이제 동명사 앞에 전치사가 붙은 거로 봐서 이제 동명사 용법으로 보셔야 이 동명사를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능력이 생기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이 동명사가 이제 전치사하고 함께 썼는데 이렇게 주어 비동사의 문장에서는 이렇게 부사나 전치사하고 수식어가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부정사나 동명사가 쓰이게 됩니다. 자, 또 보시면 The children in the yard. 아이들이 마당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laying with the ball. 공놀이를 하면서 아이들이 마당에 있습니다. 역시 비동사 뒤에 전치사구가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분사가 왔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she was not there. 그녀는 거기에 없었다. When I called on her. 이 call on이라는 방문하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그녀를 방문했을 때 그녀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없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이 접속사 주어 동사 역시 주어 비동사에서는 이렇게 이제 그 부사나 부사구에 수식어가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접속사 주어 동사에 수식어가 붙습니다. 이 주어 비동사 패턴에서만 이제 그런 모양이 나타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부정사, 동명사, 분사, 그 다음에 이제 접속사 조동사가 오는 그 수식어로 그런 것이 오는 이제 패턴을 해보겠는데 여기서 몇 가지요. 우리가 그 작문 연습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 더 이 부정사와 동명사와 분사, 그 다음에 이 접속사 조동사를 쓰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본 다음에 작문 연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우리가요 이 부정사, 동명사, 분사는 어느 때 쓰는 말이라고 그랬습니까?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동작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동작을 나타낼 때 쓰는 말. 그래서 부정사, 동명사, 분사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접속사 주어 동사라는 것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서술을 할 때 저절로 우리가 이 접속사 주어 동사를 쓰게 돼 있죠. 영어의 말의 모양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이유는 이 부정사부터 동명사, 분사는 동작을 나타낼 때 쓰기 위해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접속사 주어 동사라는 것은 어떤 사실에 대한 서술을 쓰기 위해서 이런 말의 모양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부정사, 동명사, 분사가 공통점이 동작을 나타내지만 그 동작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부정사와 동명사와 분사의 그 동작의 차이점을 이제 보겠는데 아주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여기서의 그 이 부정사, 동명사, 분사가 공통적으로 동작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지만 그 동작의 차이가 따라서 우리가 이제 부정사를 쓰기도 하고 동명사를 쓰기도 하고 분사를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점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부정사라는 것은요, 미래의 동작을 나타낼 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시적인 동작. 여기 일시적인 동작이라는 건 뭐냐면 그 말의 내용이 동작에 중점이 있을 때 쓴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자, 한번 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No one was there to meet us.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다. To meet us. 우리를 만날, 우리를 마중 나온 그런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 이때 부정사를 우리를 만나다, 우리를 환영하다, 우리를 마중 나오다. 이 말은 아직 마중을 안 했죠. 그러니까 이때 우리를 마중 나오다 한다는 말의 동작은 미래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사를 쓴 겁니다. 여기서. 자, 그런가 하면 I'm glad to see you. 저는 당신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때 너를 이미 만나본 거죠. 그렇죠? 미래는 아니죠. 근데 여기서 너를 만났다라는 것은 어떤 그 사실인데, 그런데 여기서 내가 기쁘다는 것은 너를 만난 그 동작이 이제 기쁘다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뭐냐면 동작에 중점을 둔 동작이다. 또 일시적인 동작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부정사라는 것은 이렇게 미래의 동작이나 동작에 중점을 둔 말에 대해서 쓸 때 우리가 이제 부정사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부정사를 쓰는 이유고요. 거기에 비해서 동명사라는 것은 과거의 동작 또는 습관 또는 일반적인 사실, 이런 동작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명사를 쓰게 됩니다. 자, 보세요. He isn't pleasant for violating the law. 그 사람이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다. 이때 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이미 과거의 동작이죠. 그런 과거의 동작으로 인해서 지금 감옥에 갇힌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의 동작에는 이렇게 이제 동명사가 쓰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his knife is only for cutting bread. 이 나이프는 단지 빵을 자르는 데 쓰는 칼이다. 이거는 이제 이 칼의 용도에 대한 그 습관이죠. 이게. 그 다음에 You can improve English by reading. 당신은 독서를 함으로써 영어를 임프루브 시킬 수 있다. 이거는 일반적인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과거의 동작, 습관, 일반적인 사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명사로 씁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요. 동작으로 오는 동사구의 목적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He's good at doing a research. 할 때 이 be good at은 이건 수거예요. 동사구. 그러니까 이제 she가 주어고 be good at이 동사고 doing a research가 목적어예요. 이렇게요. 이 동사구 수거가 목적어로 올 때, 어떤 내용이 목적어로 올 때 그 목적어의 내용이 동작일 때는 절대 부정사가 오지가 않아요. 미래, 과거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일단 이 동사구에 대해서 이 목적어가 동작으로 올 때는 동명사가 쓰이거든요. 언제든지. 그래서 동작으로 오는 동사구의 목적어, 이때는 이제 이 말이 바로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동작으로 오는 동사구의 수거의 목적어가 동작으로 올 때는 항상 동명사로 쓰인다는 거. 그래서 요 네 가지 경우가 이제 그 동명사를 쓰는 이유고요. 한 가지 덧붙인다면요. 이 동명사가 수식어로 쓰이는 경우에는 항상 동명사 앞에는 전치사가 붙습니다. 이때 이 for violating the law라는 이 동명사구는 이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이 부사구로 쓰였거든요. 여기 for cutting bread도 마찬가지고 by reading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동명사가 수식어로 쓰이는 경우에는 항상 그 동명사 앞에 전치사가 붙는다는 거, 그거 이제 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사라는 것은 부정사나 동명사에 비해서 현재의 동작에 쓰입니다. 현재의 동작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주절의 시제와 같은 시간이라는 얘기예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We were in the living room. 우리는 리빙룸에 있었습니다. 뭘 하면서요? Watching TV. TV를 보면서. 이때 분사를 썼죠. 분사를 쓴 이유는 현재의 동작이기 때문에. 근데 현재의 동작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리빙룸에 있었던 그 시간하고
그 다음에 이제 TV를 워칭하고 있던 시간은 같은 시간. 그래서 이제 같은 시간은 우리가 현재의 동작이다. 이렇게 부정사와 동명사와 차이를 두기 위해서 현재의 동작이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사, 동명사, 분사는 동작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인데 이런 차이 때문에 그 동작을 나타낼 때 부정사를 쓰느냐, 동명사를 쓰느냐, 분사를 쓰느냐 그렇게 이제 구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접속사 조동사를 쓸 때는 어떤 사실에 대한 서술을 할 때는 우리가 저절로 이 접속사 조동사의 말의 모양을 빌려오죠. 보십시오. I was not there. 저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When the accident happened. 그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은 어떤 사실에 대한 서술이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접속사 조동사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 말의 모양에 이런 말의 모양이 있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이런 말의 모양이 있는 거거든요. 특히 여기 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 동작의 차이점 계속 앞으로 이게 나오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작문 연습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부터요. 자, 거기에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이때는 거기에 아무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핵심 문장이겠죠. 그래서 이 아무도 없었다는 말을 이렇게 썼습니다. No one 일단 주어가요. No one으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동사를 일단은 이게 이제 아무도 없었다가 동사가 되는데 이 동사를 일단 여기서는 이제 비수식어로 쓰기로 했죠. 왜냐면은 이 아무도 없었다는 그 이 비동사 수식어 할 때 비동사 뒤에 부사가 올 수도 있고 부사구가 올 수도 있고 또 전치사구가 올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동사를 일단 비동사 수식어를 쓴다. 여기서 이제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다니까 비동사 뒤에 부사가 온 거로 썼습니다. 그래서 no one was there. 아무도 거기에는 없었다. 근데 여기 수식어가 또 뭐가 붙었습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 이때 나를 도와준다는 얘기는 동작이죠. 근데 아직 안 도와줬죠. 미래의 동작이죠. 그러므로 미래의 동작에는 부정사가 쓰이니까 to help me out 이렇게 썼습니다. 이때 help 목적어 out이라는 것은 목적어를 돕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to help me 그다음에 out 이렇게 썼거든요. 자,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 no one was there to help me out. 자, 거기에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본 문장에다가 또 이렇게 그 부정사구가 수식어로 왔죠. 미래의 동작이기 때문에 이제 부정사구를 쓰게 된 겁니다. 자, 1번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에서는 그를 배웅하기 위해 그의 친구들이 공항에 모였다. 이때 이제 그들의 친구들이 이 공항에 모였다가 이제 그 핵심 문장이죠. 자, 여기서 그의 친구들이가 이제 주어가 되겠고, 그 다음에 공항에 모였다가 이제 동사가 되는데, 일단 주어부터 쓰고요. his friends. 그 다음에 이제 공항에 모였다를 비동사 수식어로 were at airport 이렇게 썼습니다. 비동사 뒤에 전치사구가 온 거죠. 그래서 이제 his friends were at airport 하면 그의 친구들이 공항에 모였습니다. 이렇게요. 근데 수식어가 또 뭐가 나왔습니까? 그 사람을 배웅하기 위해서. 이때 아직 배웅 안 했죠. 그러니까 미래의 동작이니까 부정사로 써야 되겠죠. 그래서 to see him off 이렇게 썼습니다. 이때 see 목적어 off라는 것은 목적어를 배웅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to see him off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 his friends were at the airport. 그 다음에 이제 to see him off. 그의 친구들이 그를 배웅하기 위해서 그렇죠? 공항에 있었습니다. 공항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2번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고요. 자, 여러분들 재밌죠? 자, 3번 이제 보겠습니다. 나는 그 문제를 이야기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자, 나는 이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이 핵심 문장이죠. 그래서 이제 나는이 이제 주어가 되겠고, 그 다음에 그럴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가 이제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요거 기본 문장을 써봅니다. 자, 이때 이제 위치에 있지 않다는 건 이제 비동사 수식어로 씁니다. 동사를 나는 I 쓰고요. I. 그 다음에 이제 위치에 있지 않다는 말을 전치사구로 in no position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I am in no position이란 말은 나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위치입니까? 그 문제를 이야기할 만한 위치. 역시 이제 미래의 동작이죠. 얘기 아직 안 했죠. 그래서 여기 부정사로 썼습니다. To discuss the matter.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I am in no position to discuss the matter. 저는 그 문제를 토의할 만한, 이야기할 만한 I am in no position,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왔는데 여기 이제 수식어로 이제 부정사가 오는 거 또 여기서 3번에서 연습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시면은 자, 그 사람이 차량 절대적으로 수감 중이다. 자, 그 사람이 수감 중이다가 기본 문장이죠. 자, 그는이 주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감 중이다라는 동사를 이제 비동사 수식어로 씁니다. 그래서 he is in jail이라고 썼습니다. he is in jail. 그 사람이 수감 중에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차량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차를 훔친 동작이죠. 근데 차를 훔친 동작은 과거죠. 그러므로 동명사를 써야죠. 그러나 동명사가 수식어로 쓰일 때는 전치사가 온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for stealing a car 이렇게 썼습니다. 이때 for ing의 이 for는 이유를 나타내요. 목적이나 이유. 여기는 이유로 썼죠. 그 ing 앞에 for는 이유를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보면 he is in jail for stealing a car. 그가 차를 훔쳤다는 죄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4번은 이제 동명사가 수식어로 오는 이제 그런 패턴을 이제 여기서 4번에서 해봤고요. 자, 5번은 어떨까요? 자, 그녀는 탁구를 하면서 레크레이션 룸에 있었다. 자, 그녀가 그 다음에 이제 레크레이션 룸에 있었다가 기본 문장이죠. 그녀가 주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크레이션 룸에 있다가 동사가 되는데 이 동사를 이제 비동사 수식어로 씁니다. 자, 주어 she, 그녀요, she. 그 다음에 이제 레크레이션 룸에 있었다를 was in the recreation room 이렇게 썼습니다. 그녀가 레크레이션 룸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레크레이션 룸에 있으면서 무슨 동작을 했습니까? 탁구를 하면서. 이 경우에는 분사를 써야죠. 왜 그러냐면 그녀가 레크레이션 룸에 있는 시간하고 그 탁구를 했던 시간은 같은 시간이죠. 그래서 분사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playing 핑퐁 이렇게 쓴 겁니다. 자, 이제 전체 문장을 보시면 She was in the recreation room playing 핑퐁. 그녀가 탁구를 하면서 그렇죠? 레크레이션 룸에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분사를 쓰는 그 동작에 대해서 분사를 쓰는 걸 이제 해봤고요. 자, 6번은 어떻게 되나요? 그날 밤 나는 컴퓨터로 일을 하면서 내 사무실에 있었다. 자, 나는 내 사무실에 있었다. 이게 이제 기본 문장이죠. 그래서 나는이 주어가 되고 내 사무실에 있었다가 동사가 되는데 내 사무실에 있었다를 이제 비동사 수식어로 쓰는 거죠. 나는 I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 사무실에 있었다를 was at my office. 나는 내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이렇게요. 근데 무슨 동작을 했습니까? 컴퓨터 일을 하면서. 내가 사무실에 있었던 시간하고 컴퓨터로 작업을 한 시간은 같은 시간. 분사로 써야죠. 그래서 여기서 working on the computer. 그날 밤이니까 that night 썼습니다. 그 다음에 work on은 뭐냐면 이게 work on은 뭐뭐에 대해 작업하다거든요. 그래서 working on으로 썼습니다. 보시면 I was at my office working on the computer that night. 나는 그날 밤 컴퓨터로 작업을 하면서 제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있다 없다라는 그 비동사 존재를 나타내는 여기 이 기본 문장에 이렇게 전치사구가 왔고 또 이렇게 분사가 또 이제 그 수식어로 붙은 거죠. 자, 이제 7번부터는 이제 접속사 조동사를 써보는 걸 해보겠는데요. 이 회사에 오기 전 나는 CBA 회사에 근무했었다. 이때 나는 CBA 회사에 근무했었다가 기본 문장이죠. 자, 나는이 이제 주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CBA 회사에 근무했었다가 동사가 되는데 이 동사를 우리가 비동사 수식어로 쓰기로 했죠.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동사 수식어로 쓰는 이유는
이 내용을 우리가 있다 없다라는 존재 패턴으로 쓰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미 이렇게 이제 전제를 이제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나는 I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 근무했었다를 이제 비동사 수식어로 쓰면 was at the CBS Corporatio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CBS Corporation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어딘가 이렇게 근무할 때 장소 앞에는 이제 at이 오는 거죠. 근무하는 장소요. 그 다음에 이 회사에 오기 전이라는 것은 이 그 주어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이 회사에 온 거니까 서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접속사로 before I came to this company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이 회사 오기 전에 저는 CBS 회사라는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I was 나는 있었다. 기본 문장에 이제 전치사구가 온 거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동사를 쓸 때는 이렇게 비동사 수식어로 한꺼번에 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접속사 조동사로 그 수식어가 왔는데 이거는 이제 부사절 취급받는 거죠. 자, 7번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8번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그가 두고 간 그대로였다. 자, 여기에서는 모든 것이 그냥 그대로였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본 문장으로 볼 수 있죠. 자, 이 그대로였다를 이제 비동사 수식어로 이제 쓰고요. 그래서 이제 주어 모든 것 everything 쓰고요. 그대로였다를 그냥 was there로 썼습니다. 그래서 everything was there 모든 것이 거기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두고 간 대로 그가 두고 갔다는 것은 거기 이 실제적인 그죠 조동사로 표현해야 되는 사실이죠. 그가 두고 간 그 사실. 그래서 이제 접속사로 as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he had left it 이렇게 썼습니다. 그가 그것을 had left 두고 간 as 그 상태로 모든 것이 거기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렇게요. 이때 had left는 이제 그 과거 완료인데 과거 완료라는 거는 과거 이전의 동작이 과거까지 영향을 미치는 시제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다는 거는 이제 과거지 않습니까? 이게 과거. 근데 그 사람이 그것을 놓고 간 거는 과거 이전에 우리가 그걸 대과거라 하죠. 과거 이전에서부터 그가 놓고 갔는데 지금까지도 과거 그 시간까지도 그대로 놓여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과거 완료로 쓴 거죠. 자, 8번에서도 이 접속사 조동사로 수식어가 오는 이제 그런 그 문장이 되어 있는데 as 이하는 물론 이제 부사절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자, 9번을 보겠습니다. 집이 불타고 있을 때 우리 모두는 거기에 없었다. 자, 여기서 우리 모두는 거기에 없었다가 핵심 문장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주어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없었다가 동사가 되죠. 물론 이 동사는 우리가 이제 비동사 수식어로 써보기로 했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어떻게 돼요? we, all이죠. we, all. 비동사 뒤에 all이 있을 때는 이게 비동사 뒤에 온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거기에 없었다니까 weren't there. 비동사 다음에 이제 부사가 온 겁니다. 우리 모두는 거기에 없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없었다는 거는 이렇게 써도 되지만 우리 모두가 없었다는 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no one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no one을 써도 맞고 이렇게 써도 맞고. 그래서 여기서는 no one was there. 아무도 거기에는 없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집이 불타고 있을 때는 이거는 실제적인 사실이죠. 어떤 그 주어 동사를 중심으로 한 서술. 그래서 여기서 있을 때니까 when을 쓰고 그 다음에 the house was on fire 이렇게 썼습니다. 집이 불타고 있을 때 아무도 거기에 없었다. 이렇게요. 이때 when 뒤에 오는 주어 동사도 그 house가 주어고 was가 비동사고 그 다음에 on fire는 이제 전치사구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있다 없다 존재 패턴으로 쓴 거죠. 집이 불타고 있었을 때 이런 식으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을 보시면요. 자, 온 가족이 무엇을 할지에 관해서 의견이 일치했다. 이때는 온 가족이 의견이 일치했다가 이제 그 핵심 문장이죠. 그래서 온 가족이 주어가 되겠고 의견이 일치했다가 이제 동사. 근데 이 의견이 일치했다는 동사를 우리가 비동사 수식어로 써보기로 했죠. 있다 없다 존재 패턴이요. 자, 온 가족 주었습니다. The whole family. 그 다음에 이제 의견이 일치했다라는 말을 비동사 수식어로 was 쓰고 그 다음에 in agreement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the whole family was in agreement라는 말은 전체 가족이 in agreement, 그렇죠?
동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근데 무엇을 할지에 관해서 하는 말은 이제 이 서술이죠. 그래서 what they should do,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의견이 일치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요. 여기 전치사 안이 왔습니다. 안. 이때 이 안, 워디아는 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건 전치사구죠. 다만 전치사 뒤에 접속사 주어 동사가 온 것 뿐이죠. 그 다음에 전치사 안에 쓴 거는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쓸 때는 전치사 안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의 일치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볼 게 전치사 뒤에는 그렇죠? 주로 이 명사가 오는데 동명사가 올 수도 있죠. 여기서는 우리가 전치사 뒤에 접속사 주어 동사가 온 말의 모양을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치사 뒤에는 이렇게 접속사 주어 동사가 올 수 있다는 거요. 또 그거 또 계속 앞으로 나오겠지만은 우선 여기서 처음 나왔는데 전치사 뒤에 이렇게 접속사 주어 동사가 올 수 있다는 거 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이 패턴 4에서는 그 수식어로 이제 부정사, 동명사, 분사, 접속사, 주어 동사가 오는 이제 그런 패턴을 이제 봤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꼭 알아두고 넘어가야 될 상황은 이겁니다. 이 부정사, 동명사, 분사라는 것은 공통점이 그 동작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지만 그 동작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가 부정사를 선택하기도 하고 동명사, 그 다음에 이제 분사를 선택한다는 거요. 그럼 아울러서 이제 그 접속사 주어 동사라는 것은 어떤 사실에 대한 서술을 할 때는 접속사 주어 동사를 쓴다. 그래서 이제 그 접속사 주어 동사를 비롯해 가지고 부정사, 동명사, 분사에 그 쓰이는 그 차이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